찌는 듯한 서울의 한낮, 한 여고생의 용기가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부터 음모로 가득 찬 비밀 창고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권력의 마피아를 파헤치는 서막이었다. 특수부대원인 언니의 구출 작전은 결국 거대한 폭발과 함께 도시를 뒤흔들 그림자의 흔적을 남겼다. 태양이 서울의 머리 위에서 아스팔트를 녹일 듯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공기는 거리의 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가 뒤섞여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종로경찰서의 갈색 기와지붕은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황금빛을 반사했다. 피부가 타들어갈 듯한 열기 속을 한 소녀가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바로 서지호, 17살의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익숙한 회색 교복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언제나 그녀와 함께했던 낡은 검은색 배낭이 분노로 가득 찬 걸음걸이에 맞춰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한낮의 태양도 잠재울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며 정면을 꿰뚫고 있었다.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몇몇 경찰들이 고개를 돌렸다. 흔치 않은 광경에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그들이 본 것은 그저 교복 입은 학생이 아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협상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결연한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그들의 짙은 남색 제복은 이내 긴장감으로 굳어지는 얼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도 몇몇 직원들이 소녀의 등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저 덥기만 하던 공기는 이제 곧 터질 듯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팽팽해졌다. 지우는 조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 그림자가 잠시 그늘을 만들어주었지만 주변을 감싼 긴장감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단호한 발걸음 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박은혜를 향한 조태호 형사의 잔인한 처사가 기억 속에서 불꽃을 피웠다. 떡볶이와 순대가 담긴 솥을 걷어차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합쳐져 그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오늘은 침묵할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짓밟힌 정의의 목소리를 가해자 앞에 세우는 날이었다. 가차없는 햇볕 아래 지우는 경찰서 중앙 현관문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은 서울 종로경찰서라고 쓰인 거대한 현판을 훑었다. 마치 그 건물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실현하라고 도전하는 듯했다.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방울져 떨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배낭끈을 꽉 쥔 손에 집에서부터 가져온 모든 용기를 담았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 뜨거운 오후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싸움의 시작으로 만들 준비를 하며 심호흡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우는 무거운 유리문을 거칠게 밀쳤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지만 그 시원함도 그녀의 분노가 품은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던 몇몇 경찰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허공에서 펜이 멈추고 시끄럽던 대화가 순간 끊겼다. 지우의 검은색 운동화가 광택 나는 타일 바닥 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망치처럼 단호하고 거침없이 울려 퍼졌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사소한 일로 이곳을 찾은 평범한 민원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론 없이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신뢰를 가득 채우며 폭발했다. 모든 구석에 날카롭게 파고드는 분노와 함께 조태호의 이름을 외쳤다. 조태호 형사 어딨어요?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그녀의 외침은 옅은 크림색 페인트가 칠해진 벽과 게시판으로 가득한 사무실 안에서 메아리 쳤다. 그 고함은 나무 책상, 서류 더미, 그리고 갑자기 쓸모없게 느껴지는 컴퓨터들 사이로 울려 퍼졌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은 경찰들은 순간 서로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뻣뻣하게 일어섰고 다른 몇몇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조태호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분명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는 그들의 시선은 이 상황이 단순한 학생의 분노 표출 이상의 무언가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지우가 찾는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까워지는 무거운 발소리도 조태호의 등장을 알리는 경찰 단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위인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조태호의 부재는 지우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미 가빴던 숨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녀의 왼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오른손은 민원 접수 데스크를 내리쳤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장 부르라고요. 강한 충격이 보고서 뭉치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고 서류철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정적을 깨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구석에 서 있던 몇몇 경찰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 다가서려 했지만 숯불처럼 타오르는 지우의 눈빛에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결의와 분노의 아우라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모든 접근을 막았다. 지우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수십 쌍의 눈이 답을 주지 않은 채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겪은 불의가 제복으로 가득 찬 이 차가운 공간에 의해 묻혀서는 안 되었다. 짙어지는 긴장 속에서 지우는 조태호의 존재를 감추려는 자가 누구든 똑바로 서서 맞섰다. 사무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다른 종류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위급 상황에 단련된 권위자의 발소리였다. 연문에서 중년의 남성이 완전한 경찰 제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가슴에는 경정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대중에게 강직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알려진 김성식 종로경찰서장이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눈앞의 광경을 응시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그의 위험을 더했다. 그는 소리치거나 꾸짖지 않고 불타는 눈으로 똑바로 서 있는 지우를 응시했다. 그가 다가오자 웅성거리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화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김 서장은 지우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의 날카로우면서도 침착한 시선이 좀처럼 보기 드문 용기와 결의를 가늠하려는 듯 어린 소녀를 훑었다. 무슨 일이지? 학생. 그의 목소리는 깊고 절제되어 있었다. 위협적인 기색 없이 그저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였다. 그 단순한 질문이 오히려 지우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터뜨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분노로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한 채 그녀는 모든 사건을 남김없이 쏟아냈다. 그녀는 사회를 보호해야 할 경찰인 조태호가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 박은혜를 갈취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소박한 포장마차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파괴되었는지 설명했다. 모든 단어는 총알처럼 단호하고 상처로 가득 차 튀어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날카롭던 김 사장의 눈빛은 점차 가라앉으며 읽기 어려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 뒤에는 강하게 억누른 분노의 그림자가 있었다. 턱이 단단해지는 것으로 보아 지우가 뱉어내는 모든 문장이 그의 정의감을 건드렸거나 혹은 적어도 그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무언가임을 보여주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오직 지우의 목소리만이 두려움 없이 사실을 하나하나 까발리며 울려 퍼졌다. 다른 경찰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책상 위에서 움직였다. 마치 공기 중에 쌓인 불편함을 견디려는 듯했다. 지우가 말을 마쳤을 때 김 서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단호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어조로 말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용감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법정의 망치처럼 정적을 깼다. 어머님께서 입으신 모든 손해는 내가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지. 조태우 형사는 즉시 소환해서 조치하겠다. 그 말들은 그가 가진 권위를 확인시키듯 확고하게 흘러나왔다. 지우는 그의 약속 뒤에 숨은 진실을 읽으려는 듯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다. 김 서장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 확신에 찬 약속 뒤에도 사무실의 공기에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비밀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남아있었다. 김성식 서장의 말이 확신에 차 있었음에도 지우의 마음은 여전히 들끓었다. 그녀는 그 방에 몇 초 더 서서 확신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시험하는 듯한 눈빛으로 중년의 경찰 간부를 응시했다. 금전적 보상 약속은 물질적 손해를 메울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조태호가 어머니에게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짓밟힌 자존심, 심어진 공포, 그리고 어머니의 생계 수단이 파괴된 것은 지폐 몇 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다. 지우는 김 서장의 평온한 얼굴 뒤에서 공식적인 약속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녀는 계속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긴 숨을 내쉬고는
자신이 남긴 긴장감으로 여전히 소용돌이치는 듯한 방을 뒤로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돌아섰다. 경찰서의 커다란 문을 나서자마자 한낮의 열기가 불의 벽처럼 그녀를 덮쳤다. 공기는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아스팔트 도로에 눈부신 빛을 반사해 뜨거운 공기의 환상으로 시야를 희미하게 떨리게 했다. 지우의 운동화 소리가 관용차들과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들 사이로 단단한 보도블록 위에서 울려 퍼졌다. 밖에 있던 몇몇 경찰들은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일부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를 막지 못했다. 지우의 모든 발걸음은 그녀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방금 도시법 집행의 중심부를 떠났음에도 평소 소란스럽던 서울의 거리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통행이 줄어들어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엔진 소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적에 가까운 분위기가 남았다. 작은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먼지가 날리며 피부를 찌르는 건조함을 더했다. 지우는 교복 블라우스 아래로 땀이 등을 적시는 와중에도 빠른 걸음으로 인도를 걸었다. 머릿속에서는 김 서장의 말이 답을 주지 않는 메아리처럼 반복되었다. 그녀는 속으로 자문했다. 그 약속은 정말 지켜질까? 아니면 잠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말뿐일까? 그 의심은 그녀의 모든 생각을 옭아매는 팽팽한 실처럼 자라났다.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한낮의 더위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자기 피부 밑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아스팔트를 밟는 모든 발걸음이 보이지 않는 다른 발걸음과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재빨리 고개를 돌려 조용한 길가의 작은 골목들을 살폈지만 보이는 것은 전봇대의 그림자와 굳게 닫힌 상점 벽뿐이었다. 억누르는 공기는 숨을 무겁게 만들었고 뜨거운 태양이 여전히 내리쬐고 있음에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본능이 속삭였다.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어깨가 긴장되고 심장이 더 빨리 뛰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이 거짓된 평온이 진짜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잠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직은 자신이 집으로 가는 길을 통제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전까지 단호했던 지우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한낮의 정적을 깼기 때문이다. 좁은 모퉁이에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녀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는 고무 냄새와 피어오르는 먼지가 긴장감으로 공기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슬라이딩 도어는 목적 없이 멈춘 평범한 차와는 달리 빠르고 정밀한 움직임으로 열렸다. 문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보였다. 차 안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한낮의 열기와 대조되는 차가운 공기만이 흘러나와 기이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순식간에 지우의 본능은 아까부터 느끼던 위험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고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거나 생각할 틈도 없이 검은 복면을 쓴 두 남자가 소리 없이 재빠른 동작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없이 납치 임무를 수행해온 특수부대원처럼 훈련되어 있었다. 건장한 체격, 넓은 어깨, 그리고 단단한 발걸음은 저항하기 힘든 힘을 암시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두 사람은 즉시 지우의 양옆을 막아섰다. 검은 발라클라바의 작은 틈으로 보이는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의도를 내뿜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 마치 주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움직이는 벽처럼 다가온 두 그림자 아래 온몸이 굳었다. 크고 거친 손이 숨쉬기 힘들 정도의 힘으로 지우의 입을 막았다. 동시에 다른 손이 그녀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 강제로 몸을 들어 올렸다. 검은 배낭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지만 그 소리는 짧은 혼란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발길질하고 몸부림치려 했지만 그들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너무나 강했다. 그녀의 비명은 입을 누르는 손바닥 뒤에서 답답하게 막혔고 좁은 골목 벽에 부딪히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잠자던 길고양이 몇 마리가 놀라 깨어나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것이 이 찰나의 비극을 목격한 유일한 침묵의 증인이었다. 몇 초 만에 지우의 몸은 어두운 승합차 안으로 던져졌다. 슬라이딩 도어가 둔탁한 금속성 소리를 내며 닫히면서 여전히 눈부신 한낮의 햇빛을 차단했다. 운전자는 기다리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엔진이 경음을 내고
타이어는 뜨거운 아스팔트에 검은 자국을 남겼다. 흰색 승합차는 텅 빈 도시의 거리를 질주하며 다음 모퉁이에서 공기 속으로 사라지듯 사라졌다. 방금 납치의 현장이었던 작은 골목은 갑자기 다시 조용해졌다. 홀로 남겨진 검은 배낭과 다시 분위기를 지배하는 뜨거운 바람만이 남았다. 외부 세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에게 이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가장 어두운 장의 시작이었다. 지우의 의식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에서 빠져나오듯 서서히 돌아왔다. 눈을 뜨자마자 축축하고 비릿한 녹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폐가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창고의 높은 천장이었다. 구멍 뚫린 양철 지붕 틈새로 한낮의 햇살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비집고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베었다. 녹슨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차갑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희미하고 그림자 가득한 빛 아래에서 세상은 출구 없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이전의 사건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남은 것은 번개 같은 단편들 뿐이었다. 승합차 문이 닫히는 소리, 타는 타이어 냄새, 그리고 숨을 조이던 거친 소나기.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자 그녀는 손목과 발목에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 굵은 나일론 밧줄이 그녀가 앉은 새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너무나 꽉 조여 피부가 쓰리고 멍이 들었다.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모든 움직임은 매듭을 더욱 조일 뿐이었다. 시선을 내려 입고 있는 옷을 보자 교복 흰색 블라우스가 여러 군데 거칠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마치 일부러 힘으로 잡아당긴 것 같았다. 입술에는 회색 접착 테이프가 단단히 붙어 있어 터져나올지 모를 모든 비명을 막고 있었다. 심장은 두려움과 타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미친 듯이 뛰었다. 몸이 떨린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아드레날린과 저항 때문이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귀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를 포착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였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이도적인 발소리. 마치 그 주인이 콘크리트 바닥을 밟는 모든 구둣벌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길 바라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지우의 가슴에 망치가 내리치는 것처럼 남은 평온을 깨뜨렸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창고 끝에서 먼지와 빛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는 그녀의 상상 속에서 최악의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소리는 없었다. 오직 계산된 속도로 다가오는 발소리뿐이었다. 마치 그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초입기처럼.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입술 피부를 누르는 접착 테이프 뒤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그녀는 두려움이 사람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그녀가 가진 유일한 힘은 남은 용기뿐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버티라고 분노를 방패 삼아 타오르게 하라고 속삭였다. 의자의 모든 떨림, 부서진 지붕에서 새어나오는 모든 빗줄기,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모든 발소리의 메어리는 그녀가 단순한 납치보다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가 되었다. 녹과 습기로 가득 찬 이 거대한 공간에서 지우는 자신을 올가맨 모든 어둠의 배후가 누구인지 드러낼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창고 구석에 짙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녹슨 지붕에서 새어나오는 햇빛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건장한 몸에 반사되었다. 조태호. 그동안 지우의 분노의 원천이었던 그 부패 경찰이 이제 그녀의 눈앞에 현실로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굳건하고 단단했다. 팔 근육은 폭력을 위해 단련된 힘을 과시했다. 검은색 전투화는 의도적인 리듬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밟으며 공간 전체에 묵직한 소리를 울렸다. 그는 비웃고 있었다. 차갑고 잔인한 눈빛과 대조되는 하얀 치열을 드러내며 그 냉소적인 미소는 지우의 신념을 베어버릴 순간을 기다리는 칼날 같았다. 내까지 꽤 나한테 대들고 내 엄마가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의 깊고 조롱 섞인 목소리가 텅 빈 창고벽에 울려 퍼졌다. 모든 단어는 지우의 심장에 박히는 모처럼 깊고 고통스러웠다. 조태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한 뼘 정도로 좁혀졌다. 그의 남색 제복에서 풍기는 땀과 저렴한 향수가 섞인 냄새가 이미 숨막히는 공기를 더욱 압박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짧은 웃음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권력이 자신의 손에 있다는 선언이었다. 창고는 마치 법에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느끼는 자의 오만함을 과시하기 위한 조태호의 무대가 된 듯했다. 지우는 몸이 새 의자의 나일론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음에도 남은 용기로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그녀의 눈은 눈앞에 선 공포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빠져나갈 틈을 찾으려 했지만 정교하게 묶인 매듭은 조금의 자비도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오히려 손목을 더욱 쓰라리게 만들어 타는 듯한 고통을 더했다. 가쁘게 몰아쉬는 숨만이 그녀의 정신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침묵 속에서 지우는 반격할 아주 작은 기회라도 기다리며 복수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그 저항을 느낀 조태호는 더 넓게 미소 지었다. 경고도 없이 그의 단단한 주먹이 지우의 뺨을 강타했다. 얼굴 측면을 때리는 충격음이 창고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지우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술이 터져 입가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조태호는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턱과 어깨를 향했다. 모든 강타는 권력과 폭력이 함께 간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지우의 결심을 꺾는 대신 그녀 내면의 불길을 더욱 크게 지폈다. 묶인 몸과 흐르는 상처 너머로 지우는 오늘의 모든 타격은 되갚아줄 것이며 짓밟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침묵의 맹세를 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한편에서 서지아는 단순하지만 군용 장비로 가득 찬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 책상 위에는 지우의 스마트폰이 특수 도청 장치를 통해 작은 모니터 화면에 연결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백호부대로 알려진 제701 특수임무단 소속의 정보전에 능한 군인으로서 지연은 항상 동생의 폰에 초소형 추적 장치를 심어두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습관은 오래전부터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온 언니의 보호 본능에서 비롯되었다. 화면을 응시하던 그녀의 눈에 평소 학교나 집 경로를 따라 움직이던 좌표점이 도시 외곽의 낡은 공업지대에서 갑자기 멈춘 것이 들어왔다. 지우가 전에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장소였다. 지연의 단호한 얼굴선이 굳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즉시 그녀의 내면의 경보를 울렸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그 좌표를 보여주는 디지털 지도를 자세히 살폈다. 그 지역의 낡은 창고들은 범죄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중 일부는 과거 국군의 비밀 작전에서 감지된 적도 있었다. 그녀의 군사적 본능은 즉시 무언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오늘 아침 학교 끝나고 빨리 귀가하겠다는 약속만 담겨있던 지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동생이 위험한 지역으로 갈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지연의 가슴이 단단해졌다. 국경의 깊은 정글에서부터 범죄 조직 소탕 작전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겪었던 모든 특수작전 경험은 한 가지 확실한 결론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지우가 진짜 위험에 처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지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검은색 전술 작전복이 보관된 강철 캐비닛으로 향했다. 능숙한 동작으로 그녀는 찢어짐 방지 소재로 만들어진 긴팔 전투복,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는 카고 팬츠, 그리고 케블라 섬유로 겹겹이 보강된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검은색 장갑과 군용 전투화가 전투 준비 태세를 완성했다. 허리에는 비살상 무기, 군용 단검, 전술 손전등이 담긴 장비 벨트를 찼다.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카락은 꼭 맞는 두건 아래로 감춰 그녀의 얼굴을 더욱 집중되고 차갑게 보이게 했다. 모든 동작은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마치 수백 번의 비밀 임무에서 수행해 온 의식처럼. 몇 분 후 그녀의 검은색 전투용 오토바이가 집 마당에서 굉물댔다. 지연은 디지털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향해 뛰쳐나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산해지기 시작한 도시 교통을 뚫고 나아갔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헬멧 안에서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전략을 세웠다. 마주하게 될 모든 가능성을 상상하며 도로의 모든 구비가 긴장감을 더했지만 동시에 그녀 내면의 강철 같은 결의를 불태웠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동생 구출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인의 소명이자 어떤 위협도 저항 없이 그녀의 가족을 빼앗을 수 없다는 증명이었다. 전속력으로 지연은 멀리서 기다리는 창고를 향해 폭풍을 몰고 가는 검은 그림자처럼 질주했다. 지연이 탄 검은색 전투용 오토바이는 건조한 도로를 뚫고 오래전부터 범죄의 소굴로 알려진 낡은 공업지대에 도착했다. 녹슨 건물들이 말 없는 거인처럼 솟아 있었고 벗겨진 페인트와 오래된 새 냄새가 마른 진흙과 섞여 답답한 향기를 풍겼다. 막다른 길 끝에 칙칙한 강철벽을 가진 거대한 창고가
서 있었다. 그 철문은 2층 높이로 치솟아 있었다. 멀리서도 지연은 그 장소에 달라붙은 어두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셀 수 없는 범죄 활동을 숨기고 있는 비밀 요새 같았다. 다른 차량 소리는 없었다. 오직 낡은 컨테이너 더미를 휩쓰는 뜨거운 바람 소리만이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엔진을 끄고 오토바이 스탠드를 내렸을 때 그녀의 눈은 즉시 거대한 철문 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남색 경찰 제복 차림의 두 경비원을 포착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에 긴장감 가득한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각자의 허리에는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된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다가오는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훈련된 군인의 평온함을 지닌 지연은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발걸음은 계산되어 있었다. 전투화는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을 밟으며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아는 자의 위험을 발산하는 단호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적에서 폭풍으로 바뀌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무기로 손을 움직였지만 지연은 그의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짧은 도약으로 거리를 좁힌 그녀는 의식을 끊기 위해 훈련된 날카로운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강타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며 제복 입은 남자의 몸이 뒤로 날아가 총알 한 발 쏘지 못하고 쓰러졌다. 거의 동시에 두 번째 경비원이 권총을 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번개 같은 동작으로 몸을 돌려 그의 관자놀이에 정확히 명중하는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남자의 몸이 비틀거리며 무기를 놓쳤고 그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비명이나 저항을 위한 여지조차 없을 만큼 빨랐다. 정적이 다시 창고 앞마당을 지배했다. 제복을 입은 두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숨은 거칠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는 적을 죽이지 않고 무력화하는 지연의 전문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그들의 무기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차버리고 이제 침묵만이 지키는 거대한 철문을 확인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주변을 훑었다. 컨테이너 더미 뒤나 벽 그림자 속에 다른 감시자가 없는지 확인했다. 마른 바람이 다시 불어와 발 주위에서 먼지를 일으켰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집중력을 다시 가다듬었다. 주 임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지우는 아직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철문 뒤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방금 그녀가 쓰러뜨린 두 경비원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온 힘을 다해 철문을 밀어 열자마자 지연은 언니의 심장을 후려치는 광경과 마주했다. 축축하고 먼지투성이인 창고 한가운데 지호가 새 의자에 묶여 있었다. 얼굴은 푸른 멍으로 가득했고 입가에는 마른 피가 묻어 있었다. 평소 단호했던 동생의 눈은 이제 고통을 참느라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저항의 불꽃을 발산하고 있었다. 구멍 뚫린 지붕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지우의 몸을 비추며 벌어지고 있는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광경은 지연이 어떤 군사 작전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불길보다 더 격렬하게 그녀의 분노를 불태웠다. 아드레날린이 순식간에 폭발하며 그녀의 모든 신경과 근육을 앞을 가로막는 누구든 파괴할 준비가 된 무기로 바꾸었다.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지연은 폭풍을 일으키는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지우 근처에 서 있던 첫 번째 부패 경찰을 향해 돌진했다. 수년간 단련된 그녀의 강한 주먹이 상대의 턱에 정확히 명중했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벽에 강하게 울렸다. 남자는 뒤로 비틀거리며 무기를 들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거의 동시에 두 번째 경찰이 쇠 파이프로 찌르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몸을 돌려 그의 무릎을 정확히 무릎으로 가격했고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계산되어 있었다. 모든 타격은 즉시 무력화시키는 급소를 향했다. 소라는 나무 상자와 새기둥 뒤에서 숨어있던 10여 명의 다른 부패 경찰들을 끌어냈다. 그들은 거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몇몇은 쇠 파이프와 둔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연의 속도와 기술은 그들을 훨씬 능가했다. 날카로운 반사신경으로 그녀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몸을 회전시키며 치명적인 발차기를 날렸다. 그녀의 옆차기 한 방이 한 공격자의 복부를 강타해 그의 몸이 기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그녀의 강력한 하단 쓸기는 동시에 두 명을 쓰러뜨려 그들을 헝겊 인형처럼 만들었다. 심지어 세 명이 뒤에서 포위하려 했을 때도
지연은 재빨리 몸을 숙여 낮은 쓸기를 구사해 세 병 모두를 차가운 바닥에 넘어뜨렸다. 모든 움직임은 무술과 전투 훈련의 완벽한 조합이었고 창고를 완전한 패배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공격자가 벽에 세게 밀쳐지자 낡고 금이 간 벽 일부가 무너지며 짙은 먼지가 피어올랐다. 부서지는 낡은 쇠와 무너지는 벽돌 소리가 전투의 극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몇 분 만에 위협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침묵의 구덩이로 변했다. 자신만만하던 10여 명의 부패 경찰들은 이제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몇몇은 나지막이 신음했고 나머지는 의식을 잃었다. 지연은 여전히 규칙적인 호흡을 하며 방 한가운데 굳건히 섰다. 그녀의 시선은 군사 작전을 막 끝낸 군인처럼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 뒤에서 지우는 안도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단 한 명의 특전사 여군이 어떻게 수십 명의 부패한 경찰들에게 반격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것이다. 지우의 손목에 묶인 나일론 밧줄이 풀리자마자 지연은 잠시 몸을 숙여 동생이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했다. 잠시 스쳤던 안도감은 순간에 불과했다. 여전히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전투 본능으로 그녀는 즉시 창고 전체를 훑어보았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더미 뒤부터 금이 간 콘크리트 기둥 틈새까지 모든 구석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나 곧 이상한 점이 느껴졌다. 분노의 중심이자 주 목표였던 조태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원래 지우를 위협하던 키 크고 근육질의 그림자는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밖으로 나가는 전투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공기가 그의 존재를 삼켜버린 듯 비논리적인 공백만이 남았다. 지연은 녹슨 강철로 된 창고 뒷문으로 다가갔다. 문 손잡이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잠그고 있던 쇠사슬도 그대로였다. 아무도 방금 그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북쪽 벽의 좁은 창문으로 걸어가 그 아래 두꺼운 먼지로 덮인 바닥을 살폈다. 방금 그녀가 쓰러뜨린 경찰들의 발자국 외에 새로운 발자국은 없었다. 심지어 구멍 뚫린 지붕의 환풍구 틈새도 온전한 거미줄로 덮여 있어 움직임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마치 물리적인 탈출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보였다. 마치 조태호가 군사적 논리를 교란시키는 미스터리를 남기고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지연의 오랜 기습 작전 경험은 어떤 인간도 치밀한 속임수나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사라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했다. 아직 몸이 약한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숨은 여전히 가빴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지연 옆에 섰다. 언니, 그 사람 분명히 여기 있었어. 그녀는 주변의 텅 빈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버둥거리며 속삭였다. 지연은 지우의 어깨를 잡고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안심시키는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혼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숨겨진 거대한 계획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이 납치는 단순한 협박 시도로 끝나지 않았다. 조태호의 흔적 없는 실종은 우연이 아니라 더 조직적인 계획의 일부였다. 의식 잃은 몸들로 가득 찬 창고의 정적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더 깊은 위협의 신호였다. 지연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군인 본능은 이것이 훨씬 더 어두운 게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어. 그 말들은 여전히 쇠와 먼지 냄새가 나는 공기 중에 맴돌며 그들의 싸움이 이제 막섬하게 들어섰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되는 듯했다. 마음속으로 지연은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적뿐만 아니라 어쩌면 겹겹이 쌓인 보이지 않는 권력의 네트워크에 의해 보호받는 적과 맞설 준비를 했다. 여전히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지연은 이제 먼지와 무력한 경찰들로 가득 찬 창고의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눈은 방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책상에 멈췄다. 나무 상자 더미 뒤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녀의 군사적 본능은 그 책상이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곳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무너진 벽 파편들을 치우고 굳게 잠긴 서랍을 잡아당겼다. 훈련된 힘으로 그녀는 한 번의 차가운 충격으로 녹슨 자물쇠를 부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여러 개, 비밀 도장이 찍힌 문서들, 그리고 명백히 평범한 행정용이 아닌 몇몇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오래된 종이와 녹슨 쇠가 섞인 냄새가 마치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그녀를 맞았다. 검은색의 큰 서류철 하나를 열자
그녀의 눈은 즉시 충격적인 이름 목록을 포착했다. 하급 경찰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고위 간부, 대기업 총수,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그 종이에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다양한 유령 프로젝트에서 해외 계좌로 흘러가는 자금의 흐름을 묘사하는 금융 경로 지도가 있었다. 모든 것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마약 거래 기록, 소상공인 갈취,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 목록도 있었다. 모든 페이지는 마치 공식적으로 보이는 제복과 정부 건물 뒤에 법 집행기관에 의해 보호받는 거대한 마피아 네트워크가 서 있다는 것을 소리치는 듯했다. 지연은 분노와 혐오감에 찬 눈을 가늘게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태호가 단순히 거리에서 활동하는 갈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훨씬 더 큰 권력 개임의 작은 졸에 불과했다. 지우의 어머니 같은 상인들에 대한 모든 갈취 작전은 어두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흘려보내는 거대한 기계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와 동생이 이제 국가의 법률 및 정치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을 건드렸다는 새로운 인식 때문이었다. 그 문서에 쓰인 모든 단어와 숫자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동안 대중 앞에서 깨끗한 얼굴로 나타났던 지도자들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연은 전술조끼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비상용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훈련된 속도로 그녀는 책상에 연결된 노트북과 하드 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거래 문서, 이름 목록, 마피아 네트워크 지도까지 모든 세부 정보가 캡처되었는지 확인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거대한 네트워크가 반응하기 전에 이 증거를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녀는 이런 정보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이것은 고위 간부, 기업가, 심지어 권력 있는 정치인까지 연루된 부패를 여는 열쇠였다. USB 드라이브의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며 프로세스 완료를 알리자 지연은 손에 작은 불씨를 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민중의 침묵 위에 서 있던 어두운 권력의 건물을 모두 불태우기에 충분했다. 지연이 철제 책상 서랍을 다시 닫고 증거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조끼 주머니에 넣자마자 그녀의 귀는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를 포착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곧 여러 개로 늘어나며 긴장감 넘치는 속도로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금이 간 창고 벽을 따라 울려 퍼지며 발바닥에 느껴지는 작은 진동을 일으켰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철문 틈새와 구멍 뚫린 환풍구에서 춤추기 시작하며 먼지 쌓인 바닥의 깜박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매초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커져 차량 행렬이 이미 전체 지역을 포위했음을 알렸다. 지연의 전투 본능이 즉시 켜졌다. 이것은 평범한 순찰이 아니라 계획된 포위 작전이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연은 막 일어설 수 있게 된 지우의 팔을 잡았다. 비상 통로로 나간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창고 뒤편으로 빠르게 움직여 녹슨 파이프와 무너진 컨테이너로 가득 찬 좁은 복도를 통과했다. 낡은 쇠와 번지 냄새가 숨을 막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호했다. 모든 모퉁이에서 지연은 함정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무기는 위협을 막을 준비가 된 채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뒷문에 도달하기 전에 밖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눈앞의 광경은 지연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했다. 수십 명의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이미 강철 울타리처럼 빽빽한 원을 형성하며 포위하고 있었다. 장총들이 문을 향해 겨눠져 있었고 그 총구는 검고 차가웠다. 굳건히 서 있는 경찰들 대열 한가운데서 김성식 서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전에 구원자로 보였던 그 인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금의 공감도 없이 차가웠다. 눈빛은 칼날처럼 꿰뚫었다. 그의 남색 제복은 차량 불빛 아래 깔끔하고 빛나 보였고 모든 단계를 준비한 작전 지휘관의 인상을 주었다. 지연을 향한 김 서장의 시선은 더 이상 오늘 오후 사무실에서처럼 안심시키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한 증인의 입을 막으려는 적의 시선이었다. 부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방아쇠에 닿은 손가락, 일제히 취한 자세는 이 포위 작전이 구출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지연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모든 방향에서 포위한 무장 대열을 훑어보았다. 옆에서 지우는 언니의 손을 꽉 쥐고
전기처럼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지연은 즉시 숨겨진 큰 그림을 이해했다. 김 사장은 단순한 감독관이 아니라 방금 문서에서 발견한 어둠의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사무실에서 했던 돕겠다는 약속은 먹이를 더 큰 덫으로 유인하기 위한 교묘한 미끼에 불과했다. 지연은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긴 숨을 내쉬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녀는 지우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진 진실을 저들이 묻게 해선 안 돼. 그 말들은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박힌 배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확신시켰다. 무장 경찰의 포위망 한가운데서 지연은 억눌린 분노와 의문이 가득한 시선으로 김성식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공기는 여전히 덥고 건조했지만 차가운 땀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럼에도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옆에서 지우는 언니의 팔을 더욱 꽉 쥐었다. 길게 느껴지는 매 순간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김 사장은 방금 수십 병의 부하를 쓰러뜨린 특전사 군인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으며 차분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거리가 불과 몇 걸음 남았을 때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깊게 파고들었다. 너희들은 이 게임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하지 못해.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오늘 경찰서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 문장은 모든 숨을 삼키는 짙은 안개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짓된 염려로 포장된 위협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 사장의 말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단순한 갈취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었다. 머릿속에서 사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조태호의 비논리적인 실종, 비밀 금융 문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부와 경찰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힘이 연루된 음모의 영역에 발을 들였음을 암시하는 듯한 김 사장의 발언까지. 지우는 답을 찾으려는 듯 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더욱 짙어지는 긴장뿐이었다. 갑자기 거대한 폭발음이 찬고 반대편을 뒤흔들며 이미 전선처럼 팽팽했던 정적을 깨뜨렸다. 그 굉음은 땅을 심하게 흔들었고 강철과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뜨거운 열기가 덮치며 천장까지 치솟는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고 짙은 검은 연기를 퍼뜨렸다. 불길의 붉고 주황색 섬광이 콘크리트 벽에 춤을 추며 지현, 지우, 그리고 수십 병의 무장 경찰 모두가 날아오는 먼지와 금속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얼굴을 가리게 만들었다. 방금까지 긴장으로 가득 찼던 공기는 이제 화약 냄새, 타는 연기, 그리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공황의 비명이 뒤섞인 혼돈으로 변했다. 그 혼란 속에서 지연은 일부가 이미 무너진 창고 지붕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깜박이는 불빛 속에서 그녀는 흔들리는 지붕 가장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조태호의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키 크고 근육질의 몸은 붉은 불빛 뒤에서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도전적인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다음 순간 지연이 무기를 겨눌 틈도 없이 조태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어둠 자체가 그를 맞이하러 온 것처럼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어둠 속으로. 발소리도 떨어지는 그림자도 없었다. 남은 것은 연기, 불, 그리고 울부짖는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창고 하늘을 들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진행 중인 게임이 이성과 무기의 힘을 훨씬 뛰어넘어 다음 장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미스터리를 남겼음을 깨달으며 혼란과 아직도 피어오르는 짙은 연기 속에서 지연은 지우의 어깨를 감싸고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다. 그들의 숨은 가빴다. 펜은 먼지와 화약 냄새가 섞인 공기를 삼키느라 따가웠다. 좁고 어두운 창고 뒤편의 복도가 유일하게 가능한 탈출구였다. 벽은 축축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틈이 벌어져 있었다. 모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숨막히는 연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시의 권력 지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의 무게 때문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연쇄 폭발음이 계속 울려 퍼지며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마침내 그들이 녹슨 낡은 철문을 뚫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나왔을 때 지연은 즉시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창고 안에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음에도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그들 주변의 낡은 건물 지붕 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무겁고 한 사람 이상이었다. 겁에 질린 사람의 다급한 발걸음이 아니라
훈련된 부대의 리듬감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 작은 진동은 옆에 있는 벽돌담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지연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새로운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된 군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어둠을 꿰뚫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을 때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광경을 드러냈다. 검은 실루엣들이 완벽한 협응력으로 낡은 건물 지붕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늬 없는 옷과 얼굴을 가리는 검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거의 소리가 없었다. 마치 모든 발걸음이 군사 안무처럼 짜인 것 같았다. 그들 중 몇몇은 잠시 멈춰서서 지연과 지우를 내려다본 다음 밤과 하나가 되는 그림자처럼 다시 움직였다. 신원 표시도 부대 마크도 단체 깃발도 없었다. 모두 익명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규율은 지연이 비밀 작전에서 마주했던 가장 엘리트 특수부대와 동등했다. 지호는 언니의 팔을 더 꽉 껴안았다. 위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니, 저 사람들은 누구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붕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빠르게 돌아갔다. 그들은 조용히 감시하던 아군일까? 아니면 김 서장보다 더 위험한 적일까? 가슴속에서 군사적 본능이 이것이 더 깊은 음모의 층이라고 소리쳤다. 그동안 특수작전 요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숨겨진 힘.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 게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 다음 전투는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 말들은 차가운 밤 공기 중에 맴돌며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맺었다.